MBN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공습으로 제거하자 이란이 가혹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악한 공격을 꾸미는 걸 알아채고 방어 차원에서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역 의원 20명 정도가 불출마할 것이라며 큰 폭의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 요구에 당사자인 중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인 정무특보실에 사무실 문건을 확인하며 송 시장 선거 공약 수립 등에 청와대가 관여한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부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91살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볏짚으로 된 지붕이 순식간에 불타면서 소방관들이 손쓸 새도 없이 모자가 변을 당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속출하면서 사스 공포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검역을 강화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몰린 소비자들을 붙잡기 위해 최저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4,000원대 와인이 돌풍을 일으키자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까지 가격 경쟁에 가세하며 최저가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 공격으로 숨진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후임을 임명하고 미국에 가혹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미국인들은 중동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 공습으로 사망하자 이란은 즉각 가혹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To what happened last night, definitely there will be a revenge. There will be a harsh revenge. We'll act based on its own choosing, and the time, the place. 이미 이란이 유엔의 군사적 자위권 행사를 통보하는 등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 봉쇄나 사이버 공격 등의 보복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솔레이마니 후임으로 군을 이끌 신임 사령관도 발표했습니다. سلیمانی حضرت آیت الله خامنه‌ای فرمانده معظم کل قوا با صدور حکمی سردار سرتیپ پاسدار اسماعیل قاآنی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은 오늘부터 나흘간 이라크와 이란에서 있을 예정으로 비슷한 시기 대규모 반미 시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은 소개령을 내렸고 이라크 주재의 미국인들은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망 다음 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차량이 공습을 받아 6명이 숨져 배후를 둘러싸고 의혹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란과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동에 3천여 명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고 뉴욕, LA 등 미국 대도시에는 테러 경계 태세가 강화됐습니다. 백길정 기자입니다.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직후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한 트럼프 대통령.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끝내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번 공격이 방어 차원의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Under my leadership, America's policy is unambiguous to terrorists who harm or intend to harm any American. We will find you. We will eliminate you.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미 고위 당국자들도 솔레이마니가 중동 지역 내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공격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솔레이마니가 심지어 워싱턴에 대한 공격도 계획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He was actively plotting in the region to take actions, a big action as he described it, that would have put dozens, if not hundreds of American lives at risk.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등은 미국의 공격이 주권 침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We are against any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Iraq should be fully respected. 프랑스 등 미국의 우방들은 미국을 거들면서도 이번 공습이 더욱 심각한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백결종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군 실세가 어떻게 단번에 제거된 것일까? 치밀했던 미국 작전의 막전 마쿠가 드러났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던 미군이 드론을 이용해서 공습한 건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지시에 따른 겁니다. 신용식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세계가 놀란 미국의 급작스러웠던 공습, 뉴스 추적 이어갑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도로 한복판. 완전히 폭파된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당시 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건 미군의 드론을 이용한 공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솔레이마니의 동선을 파악해왔던 미군은 일명 임기 표적 방식이라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사전에 공습 위치를 정하는 대신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실시간으로 솔레이마니의 이동 경로를 따라 미사일 공격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날 공습 작전의 기밀 유지를 위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지도부는 미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습 당시 투입된 드론 MQ-9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릴 만큼 현존하는 군용 드론 중 가장 공격력이 막강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위치한 개인 리조트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아이스크림 만찬을 즐기며 사망 소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기회가 생길 경우 솔레이마니를 제거해도 된다는 비상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그야말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국제부 오태영 기자와 추적하겠습니다. 오태영 기자, 미국이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저 사람 네, 맞습니다. 이 사람 암살했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암살까지 했습니까? 네, 솔레이마니는 이란에서 영웅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 다음으로 2인자 통하는데요.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당시 전쟁 영웅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래요? 주변 국가들에도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레바논이나 이라크의 시아파 무장단체, 시리아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란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출마설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core value of Soleimani was the ability to organize and mobilize others to fight on behalf of Iran. 솔레이마니 사령관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네, 1957년생이고 63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이란의 사령관인데 왜 이라크 바그다드를 갖다가 암살을 당했어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이 최근 중동 지역의 반정부 시위가 상당히 확산하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이 시위가 확산하자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반정부 시위 확산을 저지하고 중동 지역 내 반미 동맹을 굳건히 하려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가서 이란이 같이 손을 잡으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암살했다. 그런 상황을. 그러면 왜 이 시점을 미국이 택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이 갑자기 공격은 한 건 아니고요. 미국도 계속해서 추적을 좀 해왔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미국 민간인 한 명이 공격당해 숨지면서 이번 공습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일종의 반전 카드를 꺼낸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만큼 상당한 배팅인데 과거에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도들이 있었죠? 지난 2017년에요. 미중 정상회담 도중에 시리아 정부군이 반정부군 학살에 화학 무기를 사용한 데 대해 공습을 지시했고요.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불거졌을 땐 이슬람 국가 수괴 알 바그다디를 사살하기도 했었습니다. 알 바그다디 그 장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기 위해서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할 거다. 근데 오바마를 좀 비난하는 투로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본인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 2011년인데요. 이 오바마가 재선될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는 게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무력이 아니라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테러 분위기 속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강한 만큼 재선용 공격이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어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공격 아니냐, 이런 결정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지만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요새 이 북미 관계 뭐 큰 진전도 없는데 혹시 북한을 향해 전달하는 메시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도 분명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란과 사이가 돈독한 북한 아직은 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면 자신들도 비슷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의를 표시하고 있고 당분간 미국이 북한보다는 중동 지역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이래서 북한이 다시 협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고강도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로버트 갈로치 전 미국 북핵 특사도 북한이 미국이 중동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에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태가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가 이제 고조가 되면 국제 유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네. 또 우리 삶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 미국의 공습 이후에도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배럴당 63.05달러로 전날보다 3.1% 올라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오르기 시작했군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비록 이 미국의 이란 제재로 지난해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금지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국제 유가 시장이 요동을 치면 국내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이란이 미국과 충돌할 때마다 원유 수송로로 여겨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곳이 봉쇄되면 석유 시장 그야말로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태 뭐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오태영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총선 100여일을 앞둔 국내 정치권 관련 소식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역 의원 20명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할 것이라면서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10명 규모의 영입 인재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의 총선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 대표는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현역 의원들이 확실히 불출마하는 규모가 20명쯤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중에는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도 포함됐는데 현역이 빠진 곳은 전략공천으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 불출마할 사람이 한 20명쯤 될 겁니다. 네. 불출마 선언한 것. 예. 종로 이번에 이제 광진 이런 데는 불출마 이제 하니까. 이 대표는 또 지금까지 발표한 영입 인재들에 대한 반응이 좋다며 설 연휴 전후까지 10명 규모의 영입 인재를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7개 분야에서 3개씩 21개의 핵심 공약을 내놓겠다며 집권 여당으로 정책 선거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현재보다도 그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분야 이런 쪽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씩 이렇게 선보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선거법 개정이라는 과업 완수를 위해 비례의석 감소를 불사한 만큼 원외 1당 유지를 목표로 하지만 과반수 의석 확보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가 자신을 비롯해 당내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죠. 정작 당사자들은 발끈하고 나섰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현 지도부부터 사퇴하라면서 연신 통합 비대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자신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동지들이 범죄로 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황 대표의 이런 중진 험지 출마 요구는 영남권 4선 이상 의원들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겨냥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험지 출마 요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발끈하면서 당내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자기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자해 행위라며 중진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라고 반발했고, 부산 경남 지역의 다른 중진 의원도 가만히 있으면 다 당선되는데 현실적으로 다 낙선하라는 소리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홍 전 대표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입당 1년도 안 된 사람이 험지 출마 선언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황 대표의 수도권 출마 선언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통합 비대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나가 저격수가 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보수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울산시청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 과정에 청와대가 지원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조성진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울산시청에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이번에 대상이 된 곳은 미래신산업과와 관광과, 총무과 등입니다. 공공병원 건립 등 송철호 울산시장의 주요 공약을 추진하는 부서들입니다. 또 송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정특보가 송병기 경제부시장과 함께 청와대와의 공약 협의, 경쟁자에 대한 경선 배제 전략 등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특보는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장완석 행정관과 송 시장 측이 공약 논의 관련 회동을 할 때도 참석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회동을 주선한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이던 정진우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회동 배경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송 시장 선거 캠프에서 울산시 내부 문건을 공약 수립에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직도 조금 눈이 그친 다음에 시민 여러분께 눈을 치우는 심정으로 그때 소상히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선거 개입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철호 시장 소환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흘 만에 압수수색까지 단행이 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기싸움도 지금 엿볼 수가 있는데 사회부 법조팀 박재환 기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박재환 기자, 오늘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보통 주말에 이런 압수수색하는 일이 흔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보통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요, 평일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관련자들이 출근한 상태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선 압수수색 현장에 참관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부적절한 집행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죠. 네. 담당자들이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담당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았을 토요일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뭐예요?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시간이 꽤 지난 만큼 이전에 수사해오던 일부를 오늘 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검찰 관계자는요, 휴일에 압수수색을 하면 해당 기관의 민원인이나 다른 직원들이 없어서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말에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네.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 말고도 최근에 검찰 수사가 상당히 좀 빨라진 느낌을 주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취임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요, 사흘 전인 지난 1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2일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고요.
같은 날 검찰이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진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되고 나서 하루 만에 추 장관의 측근을 조사했고 고발 사흘째인 오늘 압수수색까지 단행된 겁니다.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렇다 보니 검찰이 추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네, 그렇단 말이죠. 추 장관이 예고한 검찰 인사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빨라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추 장관의 어제 취임사를 살펴보면 개혁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예.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를 통해서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하는 건데 이렇다 보니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검사들은 수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상황이 미묘하게 전개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와 대검찰청,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가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아직 만나지는 못한 거고요. 취임식장에도 윤석열 총장이 오질 않았었던 거고요. 네, 관행상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는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윤 총장이 참석하지 않았고요. 보통은 취임식에 가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만나는데 아직까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이 임명된 날인 2일에 윤 총장이 먼저 축하 전화를 걸었고 추 장관은 한번 보시죠라며 만나자는 메시지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내일쯤 서로 만날 가능성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내일 또 일요일인데. 예. 자, 이 만남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말이죠.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는 예정대로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장급 인사가 이르면 월요일에 나게 되고요. 그 다음 주에 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순으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설 연휴 일주일 뒤인 다음 달 3일엔 평검사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인사 때문에 검찰 내부 분위기는 참 무겁고 차가운데요. 저희 법조 기자들의 초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바쁘겠습니다, 법조 기자들. 네. 결국 검찰과 법무부의 기싸움이 상당해 보입니다. 전면전에 들어선 모양새인데요.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추미애 장관이 검찰 통제를 어떻게 해나갈지, 검찰은 또 수사를 통해 무엇을 국민에게 보여줄지 세간에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부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91살 여성과 아들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트럭이 바다에 빠졌다가 여성 2명이 한 시민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노승환 기자입니다. 마치 포탄을 맞은 듯 지붕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람이 산 흔적도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91살 여성과 그 아들이 숨졌습니다. 불이 난 집은 지붕이 온통 이런 볏짚으로 덮여 있어서 불길이 더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소방관 40여 명이 출동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불은 바로 옆집으로도 번져 집안 전체를 태웠습니다. 119 그때 전화할 때 여기 지금 창고 거기에 막 붙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막 지붕이 막 이제 타면서 그래가지고 막 빨리 오라고. 여수 소호항에서는 여성 2명이 타고 있던 트럭이 바다에 빠지자 한 남성이 직접 뛰어들어 두 사람을 구했습니다. 덕분에 여성 2명은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부산의 한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도 어제 오후 불이 나 불을 끌어 현장으로 들어가던 소방관 1명이 다쳤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위기에 몰렸던 전광훈 목사가 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주말인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 목사가 이끄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그제 구속을 면하고 유치장에서 풀려난 전광훈 목사는 새해 첫 주말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수! 박수! 큰 박수!
한국이 다 공산주의에 된 줄 알았더니 축제 분위기 속에서 불법 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장 헌금도 성황리에 계속됐습니다.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이 넘는 수의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의 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기습적으로 행진도로를 점거한 맹학교 학부모들과 보수단체가 서로 밀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문재인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이곳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해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주일 만에 청원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인은 한기총이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고 비판하며 전 목사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새벽 시간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불법 촬영을 하고는 여성을 따라가며 뒷모습까지 찍은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상습범이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건물 복도를 걸어가는 여성 바로 뒤로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따라갑니다. 자세히 보니 이 남성,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고 붙잡힌 남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 나옵니다. 여자 화장실과 복도에서 20대 여성을 잇따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이곳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은 여성이 나가자 몰래 뒤쫓아가며 불법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새벽 이 건물 PC방을 방문한 남성은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살짝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해서 경찰을 먼저 부르시고 여자분한테 얘기를 해서. 붙잡힌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그동안 여성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발견됐는데 이 남성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중국 대륙 중부지방인 후베이성 삼국지 적벽대전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이 후베이성의 성도 우안시에서 폐렴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44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고 11명이 위중한 상태를 하는데 사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 춘절도 다가오고 있고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우한시를 오가는 항공편의 검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후베이성 우안시에서 지난달 알 수 없는 폐렴이 집단 발병했습니다. 우안시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폐렴 환자 44명이 발생했고 11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들과 접촉한 121명에 대해 추적 관찰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중국 당국의 관행으로 미뤄 이보다 많은 수의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발병 원인마저 뚜렷하지 않으면서 지난 2002년과 2003년 중국을 휩쓴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비슷하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물론 홍콩 캐리람 행정장관도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주변 국가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이 다가오면서 이 같은 사스 공포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우리 교민들에게 경계령을 내렸고 인천공항은 우한시를 오가는 항공편 8편에 대해 검역과 발열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우한시를 방문한 후에 기침이나 발열 등 폐렴 증상이 보이면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호주 산불이 해를 넘기면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82배에 이르는 지역이 초토화됐습니다. 인명 재산 피해는 물론 캥거루, 코알라 등 동물 피해도 참 안타깝습니다. 두 개 주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주민과 관광객 1000여 명을 군함으로 대피시키는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연기가 야산을 넘어 상공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붉은 화염은 소방 헬기의 진화 작업을 비웃듯 맹렬한 기세를 내뿜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거센 화염으로 인해 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호주 산불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남동부 해안에서 시작된 산불은 뉴사우스 웨일스주를 넘어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82배에 달합니다. 당국은 이번 화재로 최소 19명이 숨졌고 1,400여 채의 가옥이 불탔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해군은 군함 2대를 동원해 주민과 관광객 1,000여 명을 대피시켰고 일부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It's too smoky. Can't do anything. It's not fun anymore. It's just scary. 이번 주말 섭씨 40도를 넘는 고온과 강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전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It's about keeping safe, putting yourself in a position of safety wherever you can, following the instructions that are being provided to you. 한편 산불이 번지던 지난 연말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던 모리스 총리에 대한 비난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올 한 해를 예측해보는 예측 2020입니다. 2020년 굵직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할까요? 미국 경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혹시 혼자 점치시는 건 아니죠? 미국 언론이 그렇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MBN 신년기획 예측 2020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First we do make America great again. Then we do keep America great. Let me hear it. Ready?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건 정책을 펴왔습니다. 덕분에 정치 생명에 있어 최대 위기로 보였던 하원에서의 탄핵 소추안 통과에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큰 타격 없이 40%대의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969년 이래 최저인 3.5% 실업률과 전례 없는 경제 호황 역시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강 후보 없이 10명의 경선 후보가 난립해 있는 미 민주당 상황도 트럼프 재선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미 언론들은 1992년 아버지 부시 이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없다는 점을 들어 현재로선 트럼프 재선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북미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핵실험 재개와 IC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의 큰 입장 변화는 없는 상태. 단기적으로는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군사도발이 우려됩니다. 상반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하반기 들어서면은 미국에서도 대선에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응이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 차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올해에도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1차 합의는 가까스로 이뤄냈지만 2차 합의 땐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을 풀어야 해 미중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재선 이후엔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의 무역 구조를 차례로 손볼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을 1기 동안 소진을 했듯이 이제 2기 행정부에서는 미국과 인도와의 이제 무역 전쟁을 시작할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바 있고, 트럼프가 가져왔던 대외 정책이나 대외 경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고. 글로벌 이슈에 향방을 가를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에 연초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손님을 잃으면서 내세운 게 바로 초저가 전략입니다.
와인을 한 병에 4,800원에 받고 판다는데요. 그래도 뭐 비싼 와인은 뭐 비싸게 팔더라고요. 품질도 뒷받침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판 커지는 최저가 경쟁으로 소비자들이야 좋죠 뭐. 길기범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입구에 잔뜩 진열된 와인. 단돈 4,900원에 판매됩니다. 현지 와이너리와 대량 계약해 원가를 낮춘 덕분에 가능한 가격입니다. 계속적으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판매량이 115만 병으로 기존 예상 대비 2배 이상의 판매를 그러자 또 다른 마트에선 100원 더 싼 4,800원짜리 와인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온라인에 뺏긴 소비자들을 마트로 돌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최저가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생수 300원, 라면 400원, 물티슈 700원 등 품목도 점점 늘면서 마트를 찾는 고객 수도 이전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와보니까 가격도 저렴한 것들이 있고. 깜짝 놀랐어요. 온라인으로 샀을 때에 비하지 않게 가격이 싼 게 되게 많고. 이처럼 대형마트의 최저가 전략이 먹혀들자 편의점은 물론 이미 낮은 가격과 당일 배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몰까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초저가 경쟁의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하나의 은행 앱으로 다른 은행 업무까지 볼 수 있는 오픈 뱅킹 시대가 열렸죠. 다급해진 은행들이 고금리 예적금을 선보이면서 고객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4, 5%대 적금 상품까지 찾아볼 수 있다는데요. 엄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중은행의 스마트폰 앱입니다. 한 개 은행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돈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한 개 앱만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사 앱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1% 초저금리 시대에 연 3에서 4%대 이자를 주는 적금을 내놓는가 하면 통신사와 손잡고 연 5% 적금 상품을 내놓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예금과 적금을 개설하는 것보다 휴대폰 앱을 통해 개설할 때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하면 환전과 해외 송금 수수료 등 할인 혜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고객 이용을 빠르게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을 내놓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주로 이용하는 20, 30대를 잡는 것이 핵심. 미래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손품을 팔아 좀 더 유리한 상품을 찾아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라이벌 대한항공을 잡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프로농구에선 9위 LG가 1위 SK의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스포츠 소식 김동환 기자입니다. 네트 오른쪽에서 솟구쳐 올라 가볍게 공격에 성공하는 우리카드 한성정. 왼쪽에서도 영거푸 대한항공 코트에 스파이크를 내리꽂습니다. 서브 득점도 2개 올린 한성정은 1세트에만 11점을 몰아쳐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한성정은 2세트 후위 공격과 블로킹 득점까지 추가하며 펄펄 날았고 물샐 틈 없는 수비와 펠리페이 고공 공격이 더해진 우리카드는 3세트 만에 완승했습니다. 우리카드는 대한항공을 끌어내리고 1위로 올라서며 기분 좋게 전반기를 끝냈습니다. LG 해리스가 1쿼터 종료 버저와 함께 하프라인에서 던진 슛이 림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비디오 판독으로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SK에 승기를 내준 LG는 3쿼터 강병현이 최준용과 충돌해 비신사적 파울까지 범했습니다. 하지만 LG는 석점슛을 앞세워 맹추격에 나섰고 한때 14점 차까지 뒤졌던 경기를 종료 직전 뒤집었습니다. LG는 1위 SK라는 대열을 잡으며 3연패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새해 첫 주말인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 대구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고요. 휴일인 내일도 경기 남부와 충청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6도, 대전이 8도, 대구 9도로 이맘때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탁했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밤까지 울릉도와 독도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에 꽤 많은 비나 눈이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뒤에 저 그림 보이시죠? 네. 미국 사절로 간 조선의 통역관 강진희 선생이 미국에서 1888년에 그린 승일 반송도입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반송조 구불구불한 소나무 위로 네. 500년 왕조를 상징하는 소나무 위로 붉은 해가 뜬 거죠. 네. 132년 전이라면 저때도 참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이 승일 반송도처럼 한반도 위로 해가 이렇게 쫙 솟아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해설 좋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